우리와 협력하시죠, 한국. 2026년 4월 30개국 나토 대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방산협력 확대였죠.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한국 무기의 위력이 드러났고 미국의 태도는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유럽에 한국 무기를 수출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를 탐탁치 않아 하는 유럽 국가도 있는 상황. 과연 한국 방산은 유럽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브뤼셀의 새벽은 회색이었습니다. 벨기에 특유의 낮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나토 본부 청사 앞 광장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청사 맞은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에스프레소였는데 입안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가 쓸 거라는 예감 탓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일한 지 11년째입니다. 처음엔 국내 사업 계약 담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외 협력 업무를 맡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럽 협력 담당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이행 계약,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노르웨이 천무 협상. 그 과정에서 유럽의 방산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환영하고 누가 경계하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나토 주재 31개국 대사 대표단이 방한해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쳤습니다. 공식 의제는 양측 실질 협력과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이었는데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서면 의제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대표단 중 동유럽, 북유럽, 발트 3국 대사들이 K방산에 보인 관심은 단순한 외교적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SIPRI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가 그 배경을 설명해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은 8.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공급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만 봐도 무기 수입의 47%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빠른 납기와 가성비, 기술 이전 유연성을 앞세운 K방산이 유럽에 대한 공급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커질수록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유럽 방산의 두 축이었던 나라들이 한국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오를수록 조용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표단 방한 직후 저는 브뤼셀로 날아왔습니다. 공식 협상 일정은 모레부터지만 그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방해할 것인지를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나토 청사에 각국 국기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인근 호텔 회의실에 모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저와 외교부 안보협력과 김태영 과장,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서 각각 파견된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공식 협상 전 비공개 사전 조율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취합한 정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태영 과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방한 대표단 동향 정리됐습니다. 루마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대사들이 방산협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추가 도입 외에 K2 전차 도입 의향도 비공식으로 타진해왔고요. 한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에는 이미 K9 생산 공장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그게 유럽 내거점이 되면 주변 발칸 국가들까지 공급망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 옆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쪽 반응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대로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어제 비공개 채널로 우리 측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K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가 나토 상호운용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식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호운용성.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 기준은 회원국 간 무기체계가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그 해석 권한을 가진 나라가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을 앞세워 특정 무기 도입을 막는 건 유럽 방산 정치에서 오래된 수법이었죠. 독일도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유럽 내 전차 공급, 독점권을 주장하는 로비를 나토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를 발판 삼아 동유럽 전체로 퍼지기 전에 막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원하는 나라는 많은데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지형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무대가 바로 이 브뤼셀이었습니다. 공식 협상 전날, 저는 혼자 브뤼셀 시내를 걸었습니다. 목적 없이 걷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네일 테이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랑플라스 광장을 지나쳐 골목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지금도 멀쩡히 서 있는 도시. 유럽은 그 역사의 무게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나라의 오래된 무기회사들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그 판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나토 유럽 회원국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공급국이 됐고 2026년에는 270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는 1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절반 이상이 폴란드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구조적 취약점이었습니다. 폴란드 58%, 다음이 필리핀 18%, UAE 9.5%, 폴란드를 제외하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확산이 절실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산을 막으려는 세력이 프랑스와 독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 카이사르 자주포, 유럽 내 무기 수출 2위를 지켜온 나라가 한국에게 그 자리를 뺏기는 걸 조용히 보고 있을 리 없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K2에 밀린다는 건 단순히 계약 하나가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육상 전력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연락해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이 내일 공식 협상과 별도로 비공개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무기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절박함의 온도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첫 번째 공식 협상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나토 합동군비협력국 조달 담당관과 각국 대표들. 그리고 그 테이블 주변 어딘가에는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앉아 있을 겁니다. 협상 첫날 오전 나토 합동군비협력국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은 길었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김태영 과장, 방산업체 담당자들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나토 조달 담당관과 회원국 대표 6명이 자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였습니다. 전부 K방산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나토 조달 담당관 피터 바워스가 먼저 한국 방산의 납기 실적과 폴란드, 계약 이행 현황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 의향을 공식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예정에 없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 장피에르 모로와 독일 연방방산청 유럽협력 담당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우어스 담당관이 잠깐 눈썹을 올렸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통신, 암호화 체계가 나토 표준인 STANAG 규격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베버가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유럽 역내 생산 비율 문제입니다. EU 유럽방위기금은 역내 생산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무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생산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원국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 자체는 절차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STANAG 규격도 실제 기준이고
유럽 방위 기금 조건도 실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전 조율도 없이 꺼내는가? 에스토니아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STANAG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 측이 폴란드 납품 과정에서 충족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로가 즉각 받아쳤습니다. 폴란드 케이스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기술 규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점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로와 베버는 번갈아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STANAG 규격 충족 항목별 검증 요청, 유럽 방위 기금 적용 기준 해석,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 문제. 하나하나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산 무기를 유럽, 조달 체계에서 배제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 항목마다 대응했습니다. K2와 K9의 이즈, 충족 항목, 폴란드 납품 과정의 실사 기록, 나토 표준 155mm 탄약 호환 확인서. 그러나 두 사람은 자료를 보고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체계적인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잠시 정회됐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에스토니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박 담당관, 저 두 사람이 오늘 여기 들어온 경위를 알고 싶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와 독일이 회원국 몇 나라에 비공식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국산 무기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비나토 회원국 무기 의존도를 높이는 게 안보 리스크라는 논리였죠. 이스라엘 사례, 비나토 회원국이라는 프레임. 저는 그 말의 함의를 바로 읽었습니다. 한국을 나토 밖의 나라로 위치시키고 그 나라에 의존하는 것 자체를 안보 문제로 만들겠다는 서사였습니다. 교묘한 접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본부의 유럽 총괄과장이었습니다. 박 담당관, 독일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K2 전차의 라인메탈 엔진 탑재 비율 확대를 전제로 해야 유럽 내 조달 협력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라인메탈 엔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려는지를 봤습니다. K2 흑표는 현재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국 라인메탈의 엔진을 끼워 넣음으로써 K2를 유럽 무기 공급망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기술 주도권을 사수하면서 우리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많이, 그리고 제값에. 러시아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입장에서 라인메탈이 어떤 엔진을 쓰느냐는 프랑스와 독일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진심은 알겠는데 이 싸움은 에스토니아 혼자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토라는 틀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여전히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들이 우리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나토 본부 인근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대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발트 3국과 핀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핀란드 대표 미카엘 린드그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담당관, 어제 회의 이후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견제 논리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안보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럽 방산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우리 포병 전력의 핵심입니다. 추가 도입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독일이 라인메탈 엔진 조건을 걸어놓는 게 우리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합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납기는 4년입니다. K2는 2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외교관들인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언어가 아닌 실전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긴장감은 브뤼셀 회의실에서 STANAG 규격을 논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발트 3국과 핀란드 공동 조달 프레임입니다. 네 나라가 K9 추가 도입과 K2 전차 도입을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납기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K9 생산 공장을 유럽 내 정비 거점으로 활용하면 유럽 방위기금 역내 생산 비율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린드그렌이 눈을 빛냈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독일과 프랑스가 역내 생산 비율을 문제 삼기 어려워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기준으로 막는 겁니다.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맞물리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리였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는 프랑스 국방부 군비총국 관계자였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게 특이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박 담당관, 제 이름은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내일 브뤼셀에서 비공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나토 본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한 앙투안 르메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군 출신 특유의 반듯한 자세였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모로 무관이 한 말들,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 일부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소, 넥스터.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자리를 잡으면 자신들의 시장이 줄어든다는 논리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메르 씨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 출신입니다. 25년을 군에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전쟁은 정치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유럽이 가장 크게 느낀 충격은 무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채널이 됐습니다.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단순한 외교 접촉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나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르메르 씨가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와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이 나토 공동화력 지원 체계 안에서 연동될 수 있는지 기술 수준에서 논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프랑스 무기와 호환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면 한국을 배제할 명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열쇠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번 협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르메르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바빴습니다. 발트 3국 핀란드 공동 조달 프레임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측과는 K9 추가 도입 수량과 납기 일정을 조율했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K2 전차 도입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 추가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동시에 루마니아 공장 활용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이 K9 포신과 포탑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을 높이면 유럽 방위기금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들이밀었던 역내 생산 카드를 우리 손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정밀 타격 능력이 노르웨이 해안방어 전략에 적합한지 기술 브리핑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방산업체 담당자와 함께 2시간짜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질문을 20개 넘게 던졌습니다.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는 K2 전차와 K9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의 패키지 조건을 문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닌 예상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무관이 비공식으로 연락해왔습니다. 폴란드 내 K2PL 현지 생산 라인이 2026년부터 가동되면
주변 국가들의 수리 정비를 폴란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MRO 허브 구축을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몇 개 나라의 단발성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럽 전체를 잇는 K방산 공급망의 뼈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생산 거점, 루마니아 정비 거점, 발트 3국과 핀란드 도입국 확산.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로 묶이면 프랑스와 독일도 더 이상 배제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김태형 과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담당관,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나토 합동군비협력국에 공식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K2 전차의 나토 인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나토 합동군비협력국 회의실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독일이 제출한 서한 때문에 일부 회원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로 무관과 베버 담당관도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 옆에 나토 법무 담당관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바우어스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독일 측이 K2 전차의 나토 표준 인증 절차에 대한 공식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검토 기간 동안 회원국들의 K2 도입 계획이 일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 대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검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라트비아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핀란드 대표 린드그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이면 안보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K2의 파워팩이 아직 완전한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독일 MTU 엔진이 탑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보장이 불확실합니다.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MTU 엔진. 독일 기업의 부품이 K2 일부에 탑재돼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공급하는 쪽이 지금 공급 불확실성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품을 끊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문서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2의 나토 표준 인증은 폴란드 계약 과정에서 이미 해당 항목별로 충족이 확인됐습니다. 그 기록은 나토 조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는 절차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MTU 엔진 탑재 문제는 K2PL 이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국산 파워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6년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에서는 국산 파워팩이 적용됩니다. 베버가 끼어들었습니다. 단계적 전환이라는 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K2는 운용 가능합니다. 레오파르트 2A의 납기는 4년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4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바우어스 담당관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논리가 기술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는 걸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즉시 귀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본부에서 보내온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독일이 나토 공식 채널로 제출한 서한 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별도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산이 유럽 방산 자립 전략에 역행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U의 역내 무기 구매 우선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나토 의회 총회의 한국 방산 협력 확대가 유럽 기술 주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공식 의결사항은 아니었지만 이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인천에 내리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방위사업청 수출정책과장, 외교부 안보협력과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나토 채널과 EU 채널. 한쪽은 기술 검증을 명분으로 조달을 지연시키고
다른 쪽은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외교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우리 외교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K방산의 유럽 확산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한불 방산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속도를 늦추면 방해를 멈추겠다는 제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대가로 방해를 멈추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타협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는 동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전력 공백을 안고 러시아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공백의 무게를 프랑스와 독일이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출정책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담당관, 현장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러설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브뤼셀에서의 나흘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발트 3국과 핀란드 대표들의 눈빛, 르메르가 건넨 의외의 실마리, 에스토니아 대표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던 그 한마디.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외교부 과장이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한국산 무기 도입 시 미국산 핵심 부품 사용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K방산의 유럽 확산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싸워야 할 전선이 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3개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부터였습니다. 서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을 오가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의는 매번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나토 인증 재검토 요청은 절차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EU 집행위원회의 영내 생산 우선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속도 조절 제한은 정치적 타협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유럽 확산의 동력이 꺾이는 구조였습니다. 이틀째 저녁 방위사업청 수출정책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담당관, 위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안대로 속도를 조금 늦추는 대신 한불 방산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실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발트 3국 계약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신중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에서 오는 압박이 서울의 관료 사회 안으로도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토니아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동안 그 나라들의 국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나라들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반박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났던 앙투안 르메르였습니다. 박 담당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되십니까? 저는 문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군비총국 관계자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연락해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통화로 마주한 르메르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독일이 미국까지 끌어들인 건 실수입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유럽 방산 자립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 접근 방식에 반발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카이사르와 천무의 기술 연동 논에 저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정부와 프랑스, 군비총국이 공식 기술협력 채널을 열면 프랑스 내부에서 한국 배제 논리가 힘을 잃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해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상을 살릴 수 있는 실마리가 그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혼자 걸었습니다. 서울 도심이었는데 어디를 걷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계천변을 따라 걷다가 어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재킷 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11년을 일했습니다. FA50 수출 협상 때 처음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계약이 될까 안 될까를 두고 며칠을 긴장했는데 그때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계약 하나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유럽 전체에서 한국 방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르메르가 건넨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이사르와 천무의 기술 연동, 프랑스 무기와 한국 무기가 나토 공동화력 지원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한국 배제 논리가 힘을 잃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빨리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개발팀 수석연구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밤 11시였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이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브리셀 건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천무와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 지휘 통제 체계 연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나토 공통화력 통제 프로토콜이 있고 양쪽 다 그 규격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다만 실제로 연동 테스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테스트에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석 달, 일반적으로는 6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석 달. 독일의 나토 인증 재검토 요청이 처리되는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 안에 카이사르 천무, 연동 테스트를 완료하고 결과를 나토에 제시할 수 있다면 프랑스의 배제 논리를 프랑스 무기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했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좁았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개의 전화를 연속으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개발팀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기술 연동 타당성 검토를 즉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르메르였습니다. 카이사르 천무 연동 테스트. 프랑스 군비총국이 공식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내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청 수출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프랑스와 기술 연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카이사르 천무 공동검증을 나토 공식 채널에 제안하면 독일의 인증, 재검토 요청과 프랑스의 배제 논리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간 안에 됩니까? 석 달입니다. 독일 인증 검토 기간보다 빠릅니다. 과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대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담당관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에스토니아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흘 안에 브뤼셀로 돌아가겠습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현대로템과 LI 지넥스원 유럽 담당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발트 3국 핀란드 공동 조달, 프레임 문서를 최종 정리하고 루마니아 공장의 역내 생산 비율 확대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카이사르 천무 연동 테스트 계획서 초안도 나왔습니다. 3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연동으로 프랑스를 아군으로 만들고 공동 조달로 동유럽 수요를 묶고 루마니아 생산 거점으로 EU 역내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각각은 작은 조각이었지만 3개가 맞물리면 독일과 미국의 압박을 버텨낼 구조가 됐습니다. 브뤼셀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발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수출정책과장이 함께 왔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개발팀 수석연구원과 현대로템 유럽사업팀장도 동행했습니다. 외교부 채널로는 프랑스 군비총국과의 공식 기술협력 채널 개설이 사전에 통보됐습니다. 나토 합동군비협력국 회의실은 이번에도 가득 찼습니다. 발트 3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대표들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바우어스 담당관이 중앙에 자리했고 모로 무관과 베버 담당관도 다시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러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과 역내 생산 비율. 저희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루마니아 K9 생산 공장의 현지 생산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EU, 유럽방위기금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 담당관이 문서를 훑었습니다. 수치들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이사르 천무 나토 공통 화력 통제 프로토콜 연동 기술 검증 프로그램을 프랑스 군비총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르메르의 이름이 프랑스 측 담당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모로 무관의 눈이 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베버가 끼어들었습니다. 나토 인증 재검토 요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검토를 받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K9 추가 도입은 기존 인증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새로운 도입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이행이니까요. 에스토니아 대표가 바로 받았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도 차례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도입 의향서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바우어스 담당관이 정리했습니다. 독일의 인증 재검토 요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기존 계약 이행과 병행합니다. 프랑스 한국 기술협력 채널은 나토 공식 의제로 등록합니다. 모로 무관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르메르가 이미 내부 조율을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버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에스토니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박 담당관,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가 잠깐 멈추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유럽 상공 어딘가를 날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브뤼셀에서의 열흘이 장면들로 스쳤습니다. 새벽 회색 하늘 아래 나토 청사 앞 광장, 모로와 베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르메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던 카페, 에스토니아 대표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던 그 목소리, 발트 3국과 핀란드의 K9 추가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의향서가 제출됐습니다. 카이사르 천무 기술 연동 프로그램이 나토 공식 의제로 등록됐습니다. 독일의 인증 재검토 요청은 살아있었지만 그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미 유럽의 K방산 공급망은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이번에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프랑스 방산 기득권의 일원이었던 르메르가 그 내부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프랑스를 통째로 적으로 돌리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겼더라도 상처가 훨씬 컸겠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표의 그 한마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협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요가 진짜이면 방법은 생겨납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진짜 수요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질 무렵 전화기를 켰습니다. 르메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천무 연동 테스트, 착수 승인이 났습니다. 석 달 뒤에 결과를 공유합시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K방산이 유럽에서 자리를 잡는 싸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다시 압박을 넣을 것이고 미국도 개입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국경 너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싸움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실력이 있는 나라는 결국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6%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프랑스보다 높고 독일보다 높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커질수록 불편해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사실,
나토 주재 31개국 대사 대표단이 2026년 4월 14일 방안을 외교부 장관과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방위산업 현장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SIPR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토, 유럽 회원국 29개국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은 8.6%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공급국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폴란드의 무기 수입 중 47%가 한국산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은 이전 5년 대비 852% 급증했습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150억 달러에서 15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26년 270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2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내 다연장 로켓 생산 라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의 루마니아 K9 생산 공장도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가 2025년 신설됐습니다.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 무기체계 상호 운영성 강화, 공동 획득사업 참여 등을 논의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K2 전차의 2차 폴란드 이행 계약은 2025년 7월 체결됐습니다. K2PL 현지 생산이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류테는 2026년 4월 유럽 국가들의 미국 의존도 과다와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상 요소, 박서준 유럽협력 담당관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입니다. 김태영 외교부 안보협력과장, 장피에르 모로 프랑스 국방무관, 클라우스 베버, 독일 연방방산청 담당관, 앙투안 르메르 프랑스 군비총국 관계자, 피터 바우어스 나토 조달 담당관, 미카엘 린드그렌, 핀란드 대표 등 등장인물 전원은 창작된 가상인물입니다. 브뤼셀 카페테리아 회동, 발트 3국 핀란드 비공개 사전협의, 르메르와의 식당 면담 등 구체적인 장면은 모두 창작된 내용입니다. 카이사르 천무 기술 연동 프로그램은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창작된 협력 모델입니다. 발트 3국 핀란드 공동 조달 프레임 및 루마니아 공장 역내 생산 비율 확대 합의는 가상의 협상 결과입니다. 독일의 나토 인증 재검토 공식 요청 및 프랑스의 속도 조절, 제안은 보도된 사실이 아닌 창작된 갈등 구조입니다. 이 콘텐츠는 실제 뉴스를 바탕으로 한 창작 뉴스픽션이며 일부 장면과 인물은 허구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이 보조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